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장애 그리고 집중력 저하 등으로 인한 학습 장애 개선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평균 남성의 키는 2.2cm, 여성은 1.9cm가량 수치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내 아이가 좀 더 키가 자랐으면 하는 이런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박소영 원장님,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성장 촉진 주사를 맞을 정도로 이 키에 대해 민감한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장 클리닉을 고려해야 될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학습적인 면 못지않게 굉장히 아이들 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초저녁에 공부보다도 일찍 재운다거나 아니면 농구나 어떤 줄넘기를 밤에 계속 시켜서 성장판 자극하는 운동을 시키는 등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이제 그런 보통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이제 성장 클리닉을 해야 되는 아이들을 조금 살펴보면 일단 제일 먼저 부모님들이 키가 작으신 경우에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죠. 그다음에 아이가 잘 안 먹거나 너무 허약한 아이들은 물론 건강상의 문제도 되지만 이렇게 신장이 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먼저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키를 이렇게 아이들을 같은 연령, 같은 성별의 아이들을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딱 줄을 세워놓은 그 성장표가 있어요. 그 성장표에서 100명 중에 한 3번째 정도, 그러니까는 키로 하면 학교에서 키 번호가 앞에 한 1, 2번 정도 되는 아이들은 조금 일찍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골 연령, 즉 이제 뼈 나이를 조금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뼈 나이가 자기 실제 나이보다 한 2년 이상 작은 경우 조금 빨리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 장애 질환이 있어요. 성장 장애 질환은 기본적으로 호흡기나 소화기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다거나 그다음에 뼈나 연골이 잘 형성이 안 되는 연골 무형성증, 그다음에 내분비계 질환, 그다음에 염색체 질환 중에 터너 증후군, 다운 증후군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아이들은 조금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아까 그 표 한번 다시 볼게요. 성장 단계를 보면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 한 2살까지는 1차 급성장기를 맞아서 굉장히 키도 몸무게도 많이 자라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를 지나면 2차 성직이 나타나는 사춘기 이전까지 완만한 성장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도 아이들은 보통 1년에 최소한 5, 6cm 정도는 평균적으로 자라거든요. 그런데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그거는 이제 성장이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빨리 먼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가 되면은 2차 급성장기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보통 2차 성징은 초등학교 고학년, 저 표를 보면 2차 급성장기라고 표현된 한 12살, 13살, 14살 요 한 2년 정도에 거의 한 8cm에서 12cm가 굉장히 빠르게 자라요. 1년에. 그런데 그 시기에 잘 자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2차 성징이 한 9살, 10살부터 요즘 애들은 환경 호르몬 문제, 그다음에 영양 과다 등으로 성조숙증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한 2, 3학년에 약간 2차 성징이 보일 것 같다. 그런 성조숙증 아이들은 그때 키가 많이 자란다 그래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아이는 곧 성장이 멈추겠구나. 엄마들이 빨리 관찰을 하셔서 성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성조숙증을 비롯한 소아 성장 장애,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제 성조숙증 때문에 이제 성장 장애가 조금 의심되는 경우에 양방에서는 성장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그런 호르몬 요법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미 나오는 성호르몬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혈액 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성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성저숙증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성조숙증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 억제하는 호르몬을 쓰다 보면 그게 성조숙증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부작용으로는 오히려 성장 장애가 반대로 일어나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장단점을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어떤 게 내 아이한테 가장 적합한지 좀 판단을 하셔서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일단 한의학에서는 성장 치료를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일단 앞에서 계속 원장님들이 소개를 해주셨던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사실 제가 임상을 하면서 보면 성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선천적으로 허약한 아이도 있었지만 소화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소화기 장애가 있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오셔서 막 급한 마음에 우리 아이 빨리 이렇게 키 자라게 해달라고 보약 지어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소화기가 안 좋은 아이들은 이미 뭐 소화도 못 시키는 상태에서 키 크게 하는 보약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혈을 보호하는 약이 맞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소화에 좀 부담이 되는 약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런 묵직한 혈을 보호하는 보약보다는 소화기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또 기저질환으로 알레르기 질환이나 뭐 천식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그 자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성장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증상 가렵고 뭐 재채기하고 기침하느라고 밤에 못 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서 말씀하신 수면장애 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앞에서 계속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외로 제가 보면 아이들 소아합병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엄마나 본인들은 전혀 그거를 소아합병인 줄 캐치도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맥을 보면은 아이들이 의외로 부정맥이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부정맥이라는 거는 뭐 심장의 기질적인 이상이 없이도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맥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뛰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어린이집이니 무슨 문화센터니 정말 다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도 막 이렇게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당연히 초등학생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이렇게 소아합병에 걸리면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앞에서 계속 말씀하신 어떤 그 성장 호르몬 그거가 잘 나와야 되는 그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 소아합병 치료를 꼭 체크를 하셔서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비만, 성장장애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게 성장 보약을 쓰는 것보다 먼저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저질환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뭐 선천적으로 허약하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또래보다 작은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아이들은 이제 적극적인 이제 한방 성장 요법을 써야 되는데 이제 제일 먼저 약이 있겠죠. 한약에는 아까 말한 음혈을 보충하는 한약도 있고 그다음에 간근골제라 그래서 뼈와 근육을 자라게 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을 간근골하는 한약을 일단 쓰는 게 이제 우선인데 그 약은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먹고 그렇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걸음을 주는 의미로 한 2, 3개월 쭉 쓴다거나 아니면 매년 봄이 되기 전에 뭐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는 겨울에 추울 때 이렇게 걸음을 두듯이 묻어놓으면 봄에 쑥쑥쑥 나무가 자라듯이 쑥쑥 자라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그런 약을 일단 한약을 조금 장기적으로 아니면 규칙적으로 좀 쓰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아예 어린 아이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본인이 이제 초등학교 한 뭐 3, 4학년만 되면 키가 크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아까 뭐 관절에 뭐 자극을 하는 성장판 부분에 직접적으로 침을 놔요. 많이 아프진 않거든요. 거기다가 침을 놓고 전기 자극을 가하는 성장판 자극 침을 조금 일주일에 2, 3번 정도 한의원에 레온에서 맞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즘에는 약침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어서 일단 특히 녹용이 사슴뿔이 이렇게 기운을 쫙 뽑아주니까 그런 녹용 약침을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 운동요법이 되겠죠. 뭐 집에서 간단하게 줄넘기, 농구 이런 거 하는 거 좋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간 성장을 전문으로 하시는 한의원에 가면 이 성장판을 작아하는 운동 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덜덜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매달리는 거꾸리 그다음에 이런 철봉 운동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조금 더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꾸부정하게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숨어 있는 키를 찾아준다 그러거든요. 그때는 견인 치료가 되게 뭐 효과가 좋은데 제가 보았던 환자 중에 고등학교 한 2학년짜리였는데 이미 성장판이 다쳤다는 진단을 받고 저한테 와서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자세도 조금 이상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그거는 단시간에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한 6개월 이상 계속 한의원에 와서 견인 치료하고 척추 바로 잡아주는 운동을 했더니 정말 숨어 있는 키를 뭐 2cm 이상 찾을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어서 일단 그 자세 바로 잡는 거, 견인 치료하는 거 같이 병행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마사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엄마들 어렸을 때 뭐 기저귀 갈아주고 나면 쭉쭉쭉 하자고 다리 이렇게 곱게 해서 펴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학교 성적 및 수능 시험 등으로 인해서 학습에 집중해야 되는 우리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박소영 원장님, 수험생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요즘에 저희 나라가 뭐 거의 나라 전체가 입시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요즘에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어떤 집안은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막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물질은 풍족하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단 스트레스, 그다음에 아무래도 수면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뭐 집밥을 잘 못 먹고 계속 학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게 체력 저하가 일단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험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불편해하는 뭐 스트레스나 어떤 체력 저하 때문에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본인이 불편한 증상을 개선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되고, 그다음에 일단 뭐 체력을 보충을 해서 뭐 면역력도 증강을 시키고 아이가 자기가 가진 뭐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옆에서 도와주는 게 어른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일단 뭐 수험생한테 가장 많이 주로 나오는 증상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약간 신경정신과적인 문제예요. 뭐 아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면 불면증도 오고, 그다음에 뭐 강박증처럼 정말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막 이렇게 계속 문제를 풀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은 사실 심각한 경우는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죠. 한방 치료, 한약 치료, 친구 치료 필요하지만 이런 신경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수험생들한테는 제일 필요한 게 사실 상담 치료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다음에 과도한 기대가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주로 상담 대상자가 부모님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조금 그거는 힘들다 보면 주변에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선생님 그런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멘토가 필요한데 일단 보통 한의원에 오셔서 아이들 뭐 머리를 맑게 해주세요, 체력을 보강해 주세요 하고 보약을 지으러 오는 친구들을 이렇게 저는 처음에 얘기를 하다 보면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부모님 나가 계시라 그러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계속 많이 해봐요. 그러면서 정말 저 앞에서 펑펑 울고 정말 작은 그런 이해를 해준다는 그 말 한마디에도 애들이 굉장히 힘을 얻어서 제가 굉장히 그런 멘토로 이렇게 케어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가까운 뭐 한의원에 가신다든지 병원에 가셔서 이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신경정신과적인 부분을 조금 어머님들이 많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증상이 사실 소화기 증상이 제일 많아요. 아이들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뭐 기운을 내야 되니까 먹기는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소화라는 거는 사실 소화 효소에 의한 화학적인 소화, 그다음에 이게 다 잘 이렇게 다져진 다음에 위장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게 흡수가 되는 물리적인 소화를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이들은 뭐 특별히 화학적인 소화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위장 운동이 잘 안 하는 물리적인 소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밖에서 파는 보통 소화제라 그러는 것은 소화효소제, 그래서 소화액을 분비를 도와주는 소화제가 많거든요. 그런 소화제 같은 경우는 계속 소화액을 더 분비를 시켜서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은 물론이고 그 위 벽을 자극을 해서 위염이나 또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좀 유발할 수 있으니까 조금 화학적인 소화를 도와주는 소화제보다는 물리적인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침구 치료를 받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보내보고, 혹시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침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집에서 엄마들이, 예전에 엄마들이 뭐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서 배꼽줄에 이렇게 따뜻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거, 그게 굉장히 애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이 되니까 그런 그 복부 마사지 엄마들이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변비가 있어도 아이들이,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배에 가스가 계속 차다 보면 이것 때문에 신경을 써도 뭐 가스가 밖으로 배출될까 봐 그거 계속 신경 쓰고, 또 탁하기가 자꾸 올라오다 보면 머리도 아프게 되죠. 그래서 그런 소화기 질환 치료 잘 해주셔야 아이들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수험생활 잘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많은 게 이제 그 머리 쪽 두면부 질환인데,
애들이 습관적으로 머리 아파 소리 달고 살죠. 그래서 이 두통은 그냥 진통제 하나로 그걸로는 의미가 없고 정확한 원인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두통 환자들을 특히 아이들을 보면 대강 한 3가지 정도로 좀 대별이 되던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소화기 질환 때문에 이 탁한기가 자꾸 머리로 올라오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이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어지럽고 막 구역질 나오는 거 그거는 두통 치료가 아니라 소화기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2번째로 많은 경우가 이제 열이 위로. 워낙 열이 많은 아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아이들은 이 열이 위로 올라와서 머리가 아프거든요. 요즘에 이제 뭐 고3 되고 고등학교 가면 엄마들이 기운 내라고 홍삼 많이 사주시잖아요. 홍삼이 워낙 열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아들한테 홍삼을 주면 그게 또 플러스 열 작용이 일으켜가지고 이게 머리로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오는 아이들의 환자들을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은 혹시 홍삼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심하지 않는 경우는 홍삼만 좀 중단을 해도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좀 과도한 경우는 정말 오히려 열을 내리는 한약을 쓴다거나 뭐 침을 맞는다거나 그렇게 조금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홍삼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으시면 절대 전문가인 한의사한테 진단을 받으시고 이 아이가 홍삼을 먹어도 되는지 홍삼이 과연 이 아이한테 정말 좋은 약인지 체크를 꼭 하시고 좀 아이들한테 먹이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째로 두통은 약간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사람은 이렇게 이제 승모근이라는 이 목 뒤쪽에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은 또 다른 이름으로 스트레스 근육이거든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근육이 뭉쳐요. 그래서 이 뭉친 근육이 머리를 타고 올라와서 그게 이제 근육 긴장성 두통이 되거든요. 그 두통은 진통제 역시 소용없고요. 이 승모근을 풀어주는 그런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침 치료, 특히 부항 치료가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치료해 주시고 역시 고3 돼서 시간이 없으면 엄마들이 정말 열심히 그 승모근 풀어주시는 거 도와주시면 아이들한테 훨씬 좋은 효과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또 책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목은 사실 옆에서 근육을 보면 이렇게 C자 커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일자목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근육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뭐 두통에 좋은 혈자를 조금 알아보면요. 이렇게 이 목 뒤로 이렇게 그림 좀 띄워주시면 목 뒤로 이렇게 눌러보면 저 자리에 그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를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두통도 해결이 되고 좀 눈도 맑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혈자를 이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볼록 이제 들어가는 이렇게 오목한 태양열이나 보통 관자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이렇게 눌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그냥 국민체조 하듯이 이렇게 돌려주고 그다음에 여기를 45도 각도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한 그런 스트레칭이 굉장히 두통 예방에는 효과가 좋으니까 아이들 쉬는 시간에 뭐 쉬는 시간마다 꼭 하도록 엄마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 생리통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치료를 해주셔야지 혹시 뭐 수능에 이렇게 중요한 시험 봤을 때 그게 겹치면 정말 심각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안 좋고 어떤 체질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소연 원장님, 그러면 체질별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뭐 한의원에 오셔서 그냥 내 체질은 뭐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의사들은 뭐 점쟁이가 아니어서 보자마자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체질을 사실 100명의 환자가 오면 당신은 100명의 환자 중에 당신 개인의 체질이지 뭐 이렇게 체질의 의미가 없다. 하지만 이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거는 소양 체질 그러니까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소음 성향을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손발도 차고 소화도 안 되고 굉장히 뭐 이렇게 예민한 아이들 있죠. 작고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한 성격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스트레스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엄마한테 징징징징징징 그리고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엄마들 받아주셔야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체력이 약해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구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욕심을 부려서 오늘 밤을 샐 거야 그러면 오히려 그런 아이들은 말려주셔야 돼요. 엄마들이.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사실 홍삼이 제일 맞는 체질인데 기운이 없으면 그냥 홍삼 달인 물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이렇게 속이 차고 이러기 때문에 뭐 계피차라든지
뭐 꿀차, 그다음에 생강차 이런 게 좋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빈속에 먹으면 속을 깎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밥 먹고 나서 먹도록 하고, 뭐 대추차 같은 경우는 좀 안정작용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데 단 대추차는 조금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양 체질 말씀드릴게요. 이제 소양 체질 아이들은 뭐 열이 많고 굉장히 욕심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특히 이런 아이들은 학기 초에 뭐 자기가 다 하겠다고 이러는데, 이런 아이들은 되게 머리도 좋고 약간 뭐 창의력도 좋은 것 같은데 좀 지구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약간 용두사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엄마들이 약간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열이 위로 받치기 때문에 막 화를 잘 내요. 그래서 화를 막 낼 때는 엄마랑 부딪히지 마시고 조금 피해서 그거를 조금 식혀줄 수 있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좋은 차로는 이렇게 열 깔아앉혀주는 거, 열을 깔아앉혀주는 거, 국화차라든지 뭐 알로에 이런 거 좋아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변비 생기지 않게 좀 주의 깊게 잘 보셔서 변비나 뭐 두통, 열이 위로 올라오는 거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음 성향의 아이들은 뭐 욕심은 많은데 소양이처럼 겉으로 표시는 안 하고 소화력이 좋아서 이렇게 자꾸 몸에 뭐를 가둬두려고 하죠. 이런 아이들은 일단 지구력은 좋아서 나중에 뒷심을 발휘하기 때문에 믿고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은 자기 속을 좀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엄마가 좀 얘가 뭐가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잘 체크를 하셔서, 화병은 사실 화를 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화를 참아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태음인 아이들은 조금 이런 거를 이 엄마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엄마가 오히려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약이 아이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까 제가 뭐 수험생 뭐 이렇게 많은 증상 설명하시면서 해드렸는데, 그런 뭐 소화기 질환이든 뭐 머리가 아픈 증상이든 그다음에 뭐 신경정신과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는 일단 그 치료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을 보충해주는, 면역력을 보강하는 그런 보가되는 약을 좀 쓰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아무래도 아무리 스트레스가 없다 그래도 받으니까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약, 그다음에 그 화 때문에 좀 가슴이 불안하고 이런 약은 이렇게 좀 안정시키는 약을 좀 쓰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또 뭐 요즘에는 뭐 우황청심환 대신에 이제 수험생 총명공진단이라 그래서 이제 공진단 보약이 베이스가 된 약에다가 사양으로 이렇게 확 이제 길을 뚫어주는 그런 약에다가 혹시 수험생들한테 좋은 뭐 백복신이라든지 그건 안정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원지 석창포 같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약이 있어요. 그 약재를 배합해서 쓰는 약간 그 총명공진단이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바짝 이렇게 필요할 때 이렇게 복용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약도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